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방 압력 저지하는 논리를 언론사에서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논리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 거래량 많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200건 정도 수준. 대구가 1800건 정도 수준. 자, 인구나 아파트 수나 이런 것에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있나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3000건이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그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 3000건 돌파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요원한 상황. 뭐 엑스포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뭐 요게 그냥 뭐 적은 수준일 수도 있겠고 많은 수준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죠. 올해 최고 해봐야 뭐 2300건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었으니까요. 여수 엑스포를 참고해서 보자면 이런 거 여수 최고의 부촌이 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부산이 지금 총구석인가? 부산이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뭐 경기도나 인천 이곳을 능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자, 최근 거래가 많은 그 원인으로는 거제리라고 하셨어요. 거제리. 레이 카운티와 아니면 부암동 롯데 2800세대 대단지 입주를 앞두면서 프리미엄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분양가의 손바뀜 중. 그래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요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의견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레이 카운티 과연 어떤 움직임일까? 요거는 사이트가 아파트 지인입니다. 부동산 지인입니다. 부동산 지인. 그럼 최근에 거래 가격이 근래에는 레이 카운티가 9억 4천까지 갔던 것이 빠지고 하면서 근래에는 뭐 7억 5천 분양권 상태도 7억 5천 분양권 6억 7,800에 거래되기도 하고요. 6억 5천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럼 얘가 얼마나 파워풀했었느냐? 잘 나갔을 때는 매매 가격이 매물이 아니고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12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12억 5천까지. 그 아래로도 뭐 11억, 12억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양권 가격이 아까 얼마 말씀드렸던가요? 예, 6억 5천. 6억 5천. 프리미엄이 빠지기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형국. 전세 가격도 콧대가 높던 것이 점점 전세 매물 가격 기준으로도 낮은 것은 3억 수준까지 나와 있어요. 전세 3억을 받는데 매매가 12억이 나올 수 있나요? 이런 것은 삼익비치 이런 경우 매매 가격은 높지만 전세 가격은 굉장히 나쁜 구축이나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요 전세 가격 아무리 높게 잡아도 한 4억 중반 매매 가격 최고 나와봐야 10억을 넘어가기는 힘든 그런 모습의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캡처도 해놨었는데 지나갈게요. 그러면 하방 압력을 막아주는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저지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전세 가격 서울 기준으로 오르는 뉴스들을 자꾸 내보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오르느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전세 물건이 3만 건일 때도 세입자를 못 구해서 그런 난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지금 3만 5천 개예요. 전세 물량이 남아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한두 건의 그것을 가지고 마치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 마냥 이런 호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왔는데요. 표영어 TV에서 다뤄줬어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급등, 전세가 급등, 역전세 우려 무색 이런 뉴스들을 다뤄내고 있는데요. 구독자 사연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역전세죠. 역전세 상황에서 임차인이 돈 좀 돌려내놔라. 돌려줄 돈이 없답니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답니다. 현금이 너무 귀한 시절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전세금 대출을 증액해서 전세금 대출을 받고 차액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고 내가 돈 돌려받고 그 집주인이 그러면 빚이 더 커져버린 상태죠. 기존 보증금도 돌려줄 돈이 없어갖고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2년 후에 또 이런 위기가 또 닥칠 수 있어요. 요거 쉽게 말하면 그냥 역월세입니다. 역월세.
이면 계약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부풀려지게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네. 매물이 35,000개, 3만 개일 때도 전세가 안 빠진다고 했는데 매물이 35,000개단 말이죠. 그럼 부산의 장악은 어떠하냐? 서울보다 심함은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런 논리, 뉴스나 요런 걸 다 가지고 와도 죽으라고 방송 영상을 찍어봐야 조회수가 2,500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2,500. 이 유튜브 세계도 부익부 비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 영상, 요걸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뤘는데 조회수 15만. 네, 뒷부분 넘어갈게요. 자, 매도 물량 5만 개, 연초에 4만 개. 얼마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25%. 절대치가 많습니다. 서울이 8만 개, 부산이 5만 개. 전세 물량, 제가 위에 다 표시해놨습니다. 9,000건이면 임대인이 유리하다. 12,000건이면 임차인이 유리하다. 지금 13,500개입니다. 13,500개. 결코 부산도 적지 않은 전세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월세 물량 또한 마찬가지 9,000개. 전체 임대 물량 22,000개. 아파트 거래량 131건. 지금 여기 웬만한 지역들은 요 무렵 올해 8월 서울 기준으로 8월에 거래량 정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거든요. 2210에서 150을 제외하고 2050 수준. 여기서 남은 날수 동안 거래량이 얼마나 더 추가될까? 왜 150을 빼냐면 여기 LH가 150건을 매입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 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래량이 한 100건 추가 안 되거든요. 여기 한 50건 정도 추가되거든요. LH 도움이 없었던 2300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LH 도움이 없었다면 실질적인 거래량은 한 2100건대. 맞네. 올해 8월이 거래량 정점이었던 것이 맞네. 이상하리만치 거래량이 많아 보였던 10월이긴 하지만 그 힘이 계속 지속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9월달 같은 남은 날수 기준으로 제가 요 색칠을 내봤습니다. 9월 혹은 8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그때보다 거래량 수준이 한 10% 정도 부족한 상황.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767건 같은 날수 거래량 종점은 2140건대입니다. 2140건. 그럼 거래량이 10% 정도는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1900건대의 거래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적으면 1900건대 거래량 나올 2000건 거래량이 무너지는 순간이 11월 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울보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수도권이 더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지방도 또한 마찬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요. 6억 이상 대출, 특례 일반형이 사라지고 내년 1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진짜 막차 중에 막차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중금리가 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번 은행 대출 받아서 그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대출을 부풀려 나가면서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건당거래 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파트 일별 거래 한번 살펴볼게요. 6억 이상 국평 가능한 거 3호 가든 맨션. 하지만 고점 14억 5천, 지금 10억 4천. 4억이 빠졌습니다. 해운대 동백 두산 리브더 제니스 2019년식 아파트. 분명히 어딘가에 거래 공백이 있음직하죠. 8억 8천. 대한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8억 5,500. 이렇게 좀 고가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 20% 정도. 동부 올림픽타운 10억 8천이 8억 2천으로 2억 6천. 24% 정도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남천 금호 어울림 더비치 7억 9천. 네, 고점 11억까지 갔었습니다. 아까 레이 카운티 보셨죠? 12억 5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12억 5천까지 거래되었던 것이 지금 6억 5천, 6억 7,800, 7억 5천, 7억 4,618. 요런 건 조금 분양권 상태의 거래도 물론 섞여 있긴 합니다. 세핑이가 저렇게 가격이 빠지는데, 좀 준신축이나 이런 것들 같이 힘을 잃어갈 거예요. 분양권이 주변에 분양가가 6억 7억인데 분양권 가격이 12억을 한다. 그럼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거든요. 근데 빠질 때 보면은 같이 빠지는 것이 또한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LG 메트로시티 6억 8,800. 자, 20% 정도 빠지고요. 수영 SK뷰 1단지 가격은 8억 7천까지 갔던 것이 6억 3,800.
거의 한 26%, 27%, 네, 조금 더 빠진다고 말씀드려요. 자,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5% 정도 조금 빠지는 것은 신축, 조금 빠지는 것은 신축, 조금 빠지는 것은 신축. 자, 이렇게 세트를 맞춰 보시면은 그냥 가격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가 6억을 넘어갈 수 있구나. 6억을 넘어가기도 사실 좀 버겁기는 하겠구나. 자,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억. 이렇게 보면 아마 좀 그 지역 내에서는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 모습을 대변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해운대 동부 아파트 30% 정도 빠진 가격 거래되고 있고요. LG 메트로시티 마찬가지로 30%, 20%, 센텀 센시빌 가격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30% 하락하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네, 30%를 고점 대비 초과해서 하락하는 것이, 뭐 전세가가 받쳐주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고는 했지만 뭔가 8월의 거래량 정점 이후로 가격도 슬금슬금 한 발짝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 정도 빠졌는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2단지. 자, 나머지 평당 1000만원대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또 이 가운데 저도 보면은 크게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 구축으로 갈수록 평수는 넓은데 국평보다 훨씬 더 못한 가격을 받는 연식이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의 모습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20-30% 빠집니다. 3억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빠지면 이거 충격이 생각보다 이것도 크거든요. 위에 뭐 11억짜리가 뭐 8억이 되고 7억이 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안타깝나요? 갈아타기하고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시절이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이라면은, 완전히 물린 사람 말고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사실 떨어지라고 기도하고 싶지 싶어요. 자, 끝난 거래대금 빠지는 모습 봤고요. 거래량 3000건, 아까 2200건이 많냐 적냐, 이게 뉴노멀의 많은 상태, 뉴노멀의 적은 상태. 요 앞으로 요렇게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네, 3억 미만 비중이 좀 올라가는 가운데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 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래되고 있는 것은 6억 이상 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대형 평형이 그나마 좀 절반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27건, 오늘 좀 많은 상태였고요. 이게 워낙 대량의 입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9,000세대? 네, 8-9,000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가 좀 사실 엄청 터져줘야지 거기에서 물린 사람이 좀 빠져나오기가 용이할 텐데, 거래량 자체가 한 달에 200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 뭐 한 9,000세대 되면은 분양권 매물 많이 나오면은 이거 10% 이상 물량이 막 나오거든요. 쏟아져 나오거든요. 10%가 웬 말입니까? 그보다 더 많은 분양권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막 나와 시장에 출회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모습. 네, 뒷부분은 조금 줄일까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도 이게 올라줘야지 집값이 받쳐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연 부산의 전세 가격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나 한번 봅시다. LCT 20억까지 가던 전세가 10억으로 떨어졌어요. 네, 10억까지 갔던 전세가 9억으로 떨어졌다. 요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매매 가격과 비슷하게 20-30%씩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떨어져 줘야지 일반적으로 정상이거든요.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6억 3천까지 갔던 전세가 여전히 6억 3천, 같은 21층인 거 보니까 요 갱신하고 여월세를 했거나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의 아파트를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 하락률과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자, 가격이 같다. 5억 3천, 5억 3천 같은 모습이다. 조금 냄새가 나죠. 분명히 어디선가는 여월세로 임대인이 생돈을 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30% 정도 빠져있죠. 25%, 30% 빠지고요. 똑같은 전세 가격이다 그러면 살짝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간혹 요런 거래를 가지고 전세 가격이 공고하다, 여전히 잘 나간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데 그 속사정은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죠. 네, 뒷부분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할게요. 네, 요거 메아리 현상, 제가 요 현상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요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21년 이 끝자락에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도 야 기만이 너무 부리는 거 아닌가, 전세 가격은 너무 높게 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때의 이자 부담, 아주 고통스러운 변동금리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서 임차인이 처음에는 100만원 주고 전세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월 부담이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자신 있게 대출 받아서 높은 고가의 전세에 들어가 살기도 좀 버거운 그런 두려운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